자,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보면요. 코스피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현재 변동성을 점차 축소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나스닥이에요. 그에 비해 국내 증시는 이미 먼저 돌파가 나왔죠. 먼저 돌파가 나와서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가 이 나스닥보다 미국 증시보다 훨씬 강한 모습 한눈에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와도 오늘 우리 증시는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K 증시입니다. 지금같이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도 여전히 잃는 사람들은 잃고 있죠. 얼마 전에 3억을 잃었던 인버스에 투자해서 3억을 잃었던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오늘은 또 주식 하락에 48억 베팅 폭락장 기다리던 개미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또 보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8억을 지금 이렇게 잃었다. 남은 3억으로 이 남은 3억이라도 건져서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내려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추세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추세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편승을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강세장인데 누가 봐도 추세가 지금 이렇게 강세장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인버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라이브 제목이 과연 이 강세장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라이브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엘리엇 파동 있죠? 엘리엇 파동 여기서 약 1.68배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 오파가 나오면 이 상승장은 끝이 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엘리엇 파동은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에 근거해서 상승장이 언제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섣부른 예측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고요.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한 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이 상승장의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괜히 엘리엇 파동이다 뭐다 해서 코스피가 5천이면 끝날 것이다 또는 6천이면 끝날 것이다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추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베이스를 그리다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또 시작된 거예요.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증시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잃고 있는 사람들은 잃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 시장의 추세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주도 섹터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강한 게 로봇 섹터 그리고 현대차 그룹 얘네가 현재 증시를 최근에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 오늘은 특히 기판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조선, 원전, 방산, 우주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현대차에서 자율주행도 포함시킬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쉬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지수를 이끌던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니까 지수도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니까 지수도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점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 아웃 나오고 약 2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갈 타이밍이다 라고 제가 5일 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횡보를 하면서 베이스를 다지다가 다시 오늘 돌파한 자리 나왔고요. 제가 이때 5일 전 라이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쉬어가면서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로봇, 현대차 그룹,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이쪽이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이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이렇게 쉬어가면은 국내 지수도 쉬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즉 국내 증시가 워낙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돈이 넘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쉬어감에도 이런 순환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다시 돌파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다시 삼성전자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삼성전자 위주로 또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가 나온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HTF라고 하죠. 하이타이트 플래그, 높고 좁은 평평한 이런 패턴을 말하는데요. 거래량도 죽고 주가의 움직임 변동성도 죽고 그러다가 돌파가 나오는 이런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항상 유의미하게 봐야 될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일단 삼성전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는 이런 자리 아주 좋았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TSMC, 대만의 이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주 훌륭해요. 작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0.5% 증가, 순이익은 35% 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TSMC가 아니었어도 이미 베이스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돌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었고요. 자, 시장이 좋은데 읽는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차트에서 의미 있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차트상 의미 있는 매매 자리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요즘 로봇 섹터가 특히 이제 핫한데 로봇 섹터가 자리만 만들어주면 곧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기업 이름에 로봇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사업 목적에 로봇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있죠. 이게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VCP 패턴 만들고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터졌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포스코 DX입니다. 얘도 로봇 섹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뉴로메카도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보면은 변동성이 점차 얘도 축소가 되었죠. 그러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요.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가고 또 강하게 상승하고 오늘도 아주 크게 상승하는 뉴로메카였고요. 이때 뉴로메카 추천드리면서 유진 로봇도 같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유진 로봇도 보시면 컵 안에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게 보면 커비드 핸들 패턴인데 엄격한 커비드 핸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형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커비드 핸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손잡이 부근 강하게 돌파했고요.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유진 로봇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로봇에서 상한가가 4개나 나왔습니다. 야오로보틱스도 점차 이렇게 패턴 만들다가 돌파하고 거래량도 아주 크게 터졌고요. 그리고 한국 PIM은 조금 더 높은 데서 한번 털어준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는 한국 PIM이었어요. 요즘 증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로봇들이 특히 실적이 많이 없거든요. 실적이 많이 없는데 이 로봇만 붙고 자리만 만들어지면 주가가 상한가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2023년 리튬이랑 선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당시 2023년에도 기업 이름에 리튬이 들어간다든지 사업 목적에 이 리튬을 추가하면은 막 주가가 오르던 게 2023년이었어요. 딱히 실적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유명했던 기업들 있죠. 금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금양이라든지 또 하이드로 리튬도 주가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23년에 이렇게 베이스 만들다가 돌파 나왔죠. 돌파 나오고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어요.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2,500원 부근이었으니까 6만원 엄청나게 올랐네요. 주가 상승하고 또 베이스 만들다가 또 돌파 나오고요. 근데 이 하이드로 리튬 또는 또 리튬 관련주들이 리튬 포어스, 얘도 뭐 같은 한 몸인데 리튬 포어스도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름이 리튬이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결국 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리튬 포어스. 최근 주가를 보면 최근에는 뭐 902원에 종가가 형성돼 있고요. 현재 관리 종목이에요. 워낙에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관리 종목은 아니지만 얘도 실적이 매우 나쁩니다. 현재 주가는 1884원, 6만원짜리가 지금 1884원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다른 많은 리튬주들이 그랬어요. 뭐 상장 폐지된 리튬주들도 많고요. 현재 로봇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실적은 받쳐주지 않는데 이름에 로봇만 들어가면 막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차트상 의미 있는 매매 자리를 알고 그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 뭐 최근에 그 멤버십 추천주 중에 현대차 EUV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종목이죠. 현대차 EUV 보시면 고점 찍고 베이스를 만들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 또 여기서 베이스를 또 만들고 또 돌파가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거든요. 매수 이런 자리. 역시나 이렇게 베이스를 형성하다가 돌파가 나오는 상승 추세가 시작하는 이런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사자마자 내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EUV도 그렇고요. 현대건설도 제가 이때 여기서 추천드렸죠. 베이스 다지고요. 다지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크게 터졌고요. 돌파 나온 이후에 주가가 거의 30% 오른 현대건설, 원자력 관련주죠.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최근에 추천드렸던 거 원익 IPS 같은 거, 원익 IPS도 보시면 고점을 찍고 베이스를 다지다가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이 돌파한 자리, 여기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돌파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원익 IPS의 돌파 이후 나오는 이 조정이 현재 아름다운 조정일 가능성이 크고, 조정이 끝나다가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이고요. 이렇게 돌파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횡보를 이어가다가 또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마크 미너비는 테니스 공 액션이라고 부르죠. 공이 통통통 튕기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되는 원익 IPS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자리였고요. 절대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는요, 베이스를 다지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고요. 베이스를 다진 다음에 추세를 아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매매입니다. 베이스를 다질 때는요, 절대로 섣부르게 매매하지 마시고 베이스를 다진 다음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이어가셔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좀 더 내기가 원활할 겁니다. 우리가 말을 생각하면 돼요. 말이 막 달리잖아요. 달리는 말에 함부로 올라탔다가는 위험합니다. 낙마하기 쉬워요. 부상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특성이 그래요. 무조건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쉬어갑니다. 쉬어가는 구간을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다지다가 즉 말이 좀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에너지를 모으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또 뛰쳐나갑니다. 그럼 말이 다시 달리는 걸 보고 이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또 달리다가 힘드니까 또 쉬어가겠죠. 쉬어갑니다. 이때는 약 2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2달 정도 이렇게 쉬어가던 이 삼성전자 다시 또 돌파가 나왔죠. 말이 쉬는 그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돌파가 나온 거예요. 돌파. 그럼 이럴 때 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는 체력이 딸려서 말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 유튜브 자주 애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양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를 다지다가 돌파 나오고요. 그 말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다가 쉬어가고 또 달리다가 쉬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그때부터 추세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추세를 깨고 이렇게 이탈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죽은 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 말은 이제 죽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추세를 아래로 잡고 하락 추세로 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산 기업의 주식이 달리다가 쉬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죽어가고 있는 말인지, 이런 것을 분간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항상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의미 있는 매매 자리 같은 경우는요, 각종 추세 추종 서적 유명한 거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집필한 거인의 업계 위에서 올바르게 투자하라,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의미 있는 매매 자리,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자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는 제 유튜브 문화생 멤버십을 보시면요, 16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강인데 이거 뭐 한 달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 가실 거거든요. 한 달만 들으시고 바로 뭐 멤버십을 다운그레이드 하시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16강 한 달이면 충분히 여러 번 반복 수강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의미 있는 자리들 또는 시장의 추세를 읽는 눈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가가 오르는 자리들. 그리고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게요, 직장인에게 저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게 그 종목의 추세를 먹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 추세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특히 매일매일 이 주가 움직임 볼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주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은요, 지금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매일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급등락이 심한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베이스를 만들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직장인들도 충분히 이제 이 추세를 믿고 그냥 가만히 홀딩을 하시면 되는 그런 매매입니다. 시장의 추세를 믿고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은 뭐 단기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주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시장의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보통 주식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웬만하면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추세 추종 전략을 반드시 익히셔서 장중에 이런 주가 움직임들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추세가 죽어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제닉 같은 경우, 이게 화장품 관련주인데 뭐 이때는 좋았어요. 이때는 추세가 살아있었고 돌파 이후에 주가가 또 이때도 강하게 올랐거든요. 지금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이때도 돌파 이후에 베이스 그리다가 돌파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왔죠. 여기 부분. 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은 되게 안 좋은 매도 신호고요. 특히 이 지지선, 이 빨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제닉 같은 경우는 보시면 결국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가 싶었는데 깨고 내려갔습니다. 즉 여기서 추세가 지금 이탈한 거예요.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종목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세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니까 이거 이제 저평가야, 이거 이제 사야 돼 라면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실나는 종목만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추세 추종 전략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추세 추종 전략,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익히셔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시장이 좋음에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장의 추세 밀지 못하고 시장의 주도 섹터 뭔지도 모르고 차트상 의미 있는 매매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평가된 주식, 자꾸 싼 주식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려면 추세 추종 전략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현재 국내 증시는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니까 주도 섹터들 갖고 있는데 뭐 매도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끝까지 들고 가셔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초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축소하다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새로운 또 강세장이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쉬어가면서 로봇, 또 우주, 조선, 원전, 방산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다시 삼성전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또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쏠림이 다시 또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